안녕하십니까. 10학년도 유평에 있는 예술 지문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사설 없이 바로 시작할게요. 일반적으로 영화는 주어 다음에 끊읍시다. 구체적 대상을 재현하는 데는 그 어느 예술보다 강하지만, 그러니까 영화는 되게 리얼하잖아, 얘들아. 그래서 범죄도시 이런 게 있으면 구체적 대상인 우리 그 아저씨, 힘센 아저씨 이름 뭐지? 유명. 마동석 아저씨 재현하는데 강한데, 대사나 자막을 이용하지 않으면 대사 없이는 정신적인 의미를 표현하는데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영화의 출발이 시각예술이죠, 사실은. 그래서 대사 없는 영화도 있어요. 그러면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는 것은 영화 본연의 방식이라 보기 힘들다라고 했어요. 그럼 너네 요거 한번 찾아볼래? 여기서 언어적 요소를 내 괄호쳤어요. 쌤이 하면 칠판 보는 거예요. 그럼 요거하고 관련되는 말이 뭐죠? 요 위에서 요거랑 비슷한 말이 요 위에서는 뭐죠? 자막. 대사나 자막이죠. 근데 얘를 의존하는 거는 영화 본연의 방식이, 본연은 본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뒤집으면 뭐가 돼?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영화 본연의 방식이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영화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면 안 되겠죠. 순수하게 뭐 해야 된다?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으로 추상적 표현에 이르러야 합니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추상적 의미를 요렇게 꺾은 괄호 치지 않아요? 네. 요거하고 관련된 다른 말, 관련된 말, 연관된 말, 비슷한 말? 정신적인. 그렇죠. 이 정신적인 의미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는 시각예술이기 때문에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지 말고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을 통해서 추상적 정신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어야 영화 본연의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에이젠슈타인. 에이젠만 할게. 그럼 사상가는 별치기로 했었죠. 여기서 뭘 주목했습니까? 한자의 구성원리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육서가 있대요. 육서는 왜 육서일까요? 그죠, 6개라서. 그럼 6개 중에 그가 주목한 것은, 그는 누구죠? 그러면 6개 중에 얘랑 주목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and 보여요? 그 end가 나왔으니까 양쪽에 넘버링 하기로 했죠. 그러면 첫 번째는 상형이고 두 번째는 회인데, 여기 상형이 있고 여기 회의가 있네요. 됐죠? 그러면 상형은 뭐다? 그죠? 근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형태를 본떠 재현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재현하기 힘들다. 맞죠? 그러면 나무목 하는 거는 한자 중에 모양을 본떠서 재현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휴식,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이죠. 그건 상형으로 못 하잖아요. 이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다? 그럼 너네 넘버링 했을 때 1번은 상형, 2번은 회의잖아, 얘들아. 그러면 1번, 2번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했어요? 2번. 무조건 뒤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회의 문자는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상형의 단점을 극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상형의 어떤 단점을 극복하는 거죠? 추상적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휴식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나요? 네. 나무도 눈에 보이죠? 네. 그럼 요거는 사람하고 나무를 결합했다는 거야. 네. 그러면
수학에서 말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쉴휴 이꼴 사람인 플러스 나무목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게 좀 확대해 볼게. 사람인은 뭐가 되고요? 상형 문자고요. 사람이 기대에 있는 겁니다. 나무목도 상형인데 상형과 상형을 합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그렇죠. 회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회의 문자는 추상적이고 상형 문자는 본 떴으니까 구체적이죠. 얘는 눈에 보이는 거죠. 나무목도 눈에 보이죠. 근데 구체와 구체를 합치니까 추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문자를, 그럼 이 두 문자는 뭡니까? 이 두 개니까 사람인 나무목이죠. 결합하면 플러스하면 휴식이라는 추상적 의미가 만들어진다. 아까 쌤이 식을 만들었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이? 쉴휴 이퀄 사람인 플러스 나무목. 하지만 휴식이란 말의 의미에는 휴식에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없고요. 나무모라는 말도 의미가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졌는데 두 문자의 단순 총합이 아닌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식으로 하면 A, B로 하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죠. 그러면 두 개의 총합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A, B가 아니라 뭐가 됐다? 새로운 차원. C가 됐다는 거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3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 반 나누면 뭐가 돼? 얼굴하고 익히다가 있고 입하고 방아가 있고 모하고 순이 있고 배꼽하고 쥐다가 있고 개밥하고 도토리가 있지, 얘들아. 그래서 정답이 1번일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해봐. 입은 우리 신체의 일부고 방아는 혹시 찢는 거지.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야? 험담 이런 얘기죠. 그럼 C가 된 거죠. 이해됩니까? 아마 여러분 3번이 좀 어려웠을걸요? 4번 한번 볼게. 배꼽은 우리 신체 일부지. 쥔 거는 잡는 거잖아, 그 입. 그러면 배꼽을 짖는 게 배를 움켜쥐는 게 아니죠. 이거는 웃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개밥은 개 먹는 사료고 도토리는 나무 열매인데, 근데 개밥의 도토리라는 것은 개밥 그릇에 도토리 넣어놓으면 개가 개밥은 먹고 도토리만 남지 왕따가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모순하고 얼굴 익히는 거 생각해 보면 얼굴은 우리 면상이고 익힌다는 거는 익숙하게 한다 뜻이지. 그럼 얼굴을 익숙하게 한다라는 뜻이 그대로 있지 새로운 C가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근데 3번은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뭐가 뭔지 알아요? 뭐가 창이에요, 창. 사람 찌르는 거 있잖아요, 무기. 그 순이 뭐예요? 그걸 막는 방패가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창과 방패란 뜻이야, 얘들아. 원래는. 근데 이 모는 이 세상의 모든 방패를 막을 수 있는 창이고요. 이 방패는 이 세상의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예요. 근데 이 창하고 이 방패를 동시에 파는 새끼가 있었거든. 그 말도 안 되지, 얘들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그러면 이걸로 이거 찔러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을 다물었대. 그래서 앞, 뒤가 맞지 않는 말을 그때부터 모순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A는 창이고 B는 방패지만 새로운 단어인, 새로운 뜻인 앞뒤 안 맞는 말 이란 뜻이 된 거지. 그래서 아마 3번을 아이들이 몰랐을 수 있겠다 싶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계속 읽으면 이를 통해 이는 무엇입니까?
밑줄 전체죠, 여러분. 밑줄 전체 연결할게요.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에이젠의 회의 문자를 주목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게 추상입니까? 회의입니까? 회의 문자라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원리가 영화의 시각적 의미 표현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지. 그러면 너네 여기 오른쪽에 그 3번 문제에 뭐 원숭이 나오는 거 있잖아, 얘들아.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여기 대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추상적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숭이가 동물 뼈를 들고 있어요. 그 2번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돼? 이것을 무기로 소를 잡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이 동물 뼈를 하늘로 던졌죠, 여러분. 그랬더니 하늘로 던지니까 갑자기 우주선이 나타났지, 얘들아. 그러면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유인원이 이 뼈를 도구로 사냥을 했다. 맞지? 그리고 이 도구라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도구가 발달했다. 이렇게 보는 게 추상적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구의 발달하고 연결하는 게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중요한 건 맞습니다. 회의 문자를 이루는 요소가 뭐다는 거지? 상형이라는 거지. 그럼 쌤이 여기 칠판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상형 너무 가는 것 같은데 좀 진하게 할 수 있나? 너무 가늘었군. 5로 합시다. 상형 플러스 한번 써볼래, 얘들아? 빈칸에다가 플러스 뭐는 뭐다? 상형 플러스 상형은 뭐다? 회의다. 이렇게 되지, 얘들아. 그럼 요 문장 이해됩니까? 회의 문자를 이루는 요소가 상형 문자다라고 했지? 그럼 묘사적이고 단일하고 가치 중립적인 상형의 특성은이라고 돼 있지? 요거를 옮겨 봅시다. 상형은 어떻다? 상형은 묘사적이고, 맨 앞에부터 얘기하지. 묘사적이고, 다음에 단일하고, 넘버링 해야 되겠죠? 다음에 가치 중립적이다. 누구 편도 들지 않는다는 얘기 알겠지? 그러면 영화의 뭐에 해당된다? 개별 장면에 대응한다고 돼 있지? 그러면 얘는 영화에서는 개별 장면, 뭐 영화 배우가 밥상에서 밥 먹는 장면 이런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이해되지? 근데 회의 문자를 이루는 각각의 문자는 따로 떼어놓고 보면 사물이나 사실에 대응한다고 돼 있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다가 사물과 사실에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밑줄 쳐볼게. 그 조합은 하는 게 누가 되는 거야? 이걸 조합한 거. 회의죠. 개념에 대응한다고 돼 있죠. 여기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따라서 회의 문자의 구성 원리를 이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른 말로 추상적인, 묘사할 수 없는 것, 추상적인 것을 이해되나? 시각적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이해됐죠? 그러면 개별 장면의 시간적 병치인데, 병치가 뭔지 알아요? 병신 치질 걸렸나? 이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 병렬 배치. 너네 그 과학 시간에, 공통과학 시간에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그래서 쌤이 칠판을 보시면 이
건전지를 머리, 똥꼬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제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하면은 무슨 연결? 직렬 연결 이렇게 하지, 얘들아. 이렇게 연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연결한다. 그지? 그지? 병렬 연결은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구를 연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병렬이지, 얘들아. 그러니까 병렬 배치라는 거는 나란히 배치했다 이런 뜻이야. 나란히 배치. 이해되지? 그래서 이루어낸 추상적 의미는 그러면 얘랑 병렬 배치한 거지, 얘들아. 추상적 의미를 하는 거는 영화 보는 관객 머릿속에서 존재한다. 결국 이것을 의미를 파악하는 거는 관객의 몫이다. 우리 관객의 몫이니까 아까 유인원 나왔던 문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가 내용 일치 문제인데요. 쌤이 이제 왼쪽을 본문을 좀 좁게 하고 오른쪽 문제를 좀 크게 확대해서 부합하는 거. 니네 부합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일치한다는 뜻이야, 그지? 그 내용과 일치하는 적절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영화는 구체적인 대상의 재현을 통해 독자적인 예술이 된다라고 했잖아, 얘들아. 여러분,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문자적 요소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문자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그죠? 네. 이것만 있다고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장면과 회의 문자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원래 유사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나무하고 휴식 사이에는 유사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의미가 추상적 의미지, 얘들아. 개별 장면인과 일치합니까, 여러분? 그렇진 않죠, 여러분. 개별 장면이 합쳐져야 정신적 의미가 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아니고요. 추상적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언어적 요소를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뭐 풍부하게 이용하여. 그죠? 풍부한 건 영양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죠? 우리 문학 이외의 영역에서도 영화 독자적인 예술을 위한 원리를 끌어낼 수 있는 원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영화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요. 레이텐슈타인이 주목했던 한자 있었지, 얘들아. 그래서 한자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된다. 의외로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쌤이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요거 2번만 풀면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2번 문제. 이 영화는 아는 에덱사가 영화 관심 많은 사람이 심층적으로 교양을 사준 독성으로 괜찮네요. 그죠? 시각예술로 영화 특징을 보여줄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론의 특성이 하는 작품을 폭넓게. 그러면 이 이론에 들어맞는 해당되는 예시 작품을 폭넓게 수집하는 예시가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지, 얘들아. 그렇지, 얘들아. 그래서 정답이 4번을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